2007년 대선 최대 이슈였던 BBK 사건. 재미교포 김경준 씨가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당시 쟁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김 씨의 범죄에 어디까지 연루됐는지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음해와 음모로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지지로 이렇게 건지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범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재미교포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논란은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결국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언론을 통해 연일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점점 증폭됐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선 10여일을 남겨둔 시점에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김경준 단독 범행. 이 전 시장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김경준의 BBK 관련 주장이 악의적 조작에 기초한 흑색 선전과 무책임한 폭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이 전 시장은 이변 없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어진 특검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 김경준 씨가 저지른 주가 조작과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명박 당선인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옵션을 벤처스의 허위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BBK 사건 수사가 끝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는 140억 원이란 거액을 다스라는 회사에 송금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았던 회사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증거 없음. 그런데 송금 직후 동생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거액 송금에 이은 갑작스런 귀국, 그리고 기소유예.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일까요? 그 미스터리한 140억 원 송금의 비밀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돌연 귀국한 에리카 김. 그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동생 김경준 씨가 저지른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하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 진술을 번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심각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귀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했습니다. 검찰이 에리카 김에게 내린 처분은 기소유예.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리카 김이 귀국 직전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귀국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은 다스는 어떤 회사일까? 다스는 현대기아 자동차에 차량용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을 받은 이유는 주요 주주가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스가 돈을 받은 이유는 뭘까? 다스는 김경준 씨가 설립한 BBK라는 투자 운용 회사에 2000년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김경준 씨와 동업을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김 씨가 1999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BBK를 통해 끌어모은 자금은 약 700억 원. 다스를 포함해 삼성생명, 심택, 오리엔스 등 기업도 있지만 조봉현 씨 등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금을 유용해 광주은행으로부터 광은창투를 인수한 뒤 이름을 옵셔널 벤처스로 바꿨습니다. 그 직후 주가 조작과 불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한 김 씨는 일부는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횡령금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때 BBK 투자자들은 다 돌려받았는데 다스는 50억 원만 돌려받고 14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회사 자금을 횡령당한 옵셔널 벤처스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스 등 두 곳. 이후 소액 주주들이 주인이 된 옵셔널 벤처스는 옵셔널 캐피탈로 이름을 바꾸고 김씨 남매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다스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스는 번번이 패소했지만 옵셔널 캐피탈은 2008년 1심에 이어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씨 남매는 옵셔널 캐피탈이 아니라 다스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옵셔널 캐피탈이 김씨 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해 1월 4일.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안 된 2월 1일 김씨 남매는 옵셔널 캐피탈이 아닌 다스로 140억 원을 송금합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에리카 김은 한국으로 건너와 그동안 부인하던 횡령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에리카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이 모든 게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황당한 곳은 옵셔널 캐피탈. 재판에서 이긴 것은 자신들인데 돈은 엉뚱한 곳으로 갔으니 말입니다. 옵셔널 캐피탈 사무실은 서울 삼성동 한 조그만 오피스텔. 광주은행 자회사인 광은창투 시절엔 상장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김경준 씨 남매가 인수 후 주가 조작과 횡령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상장 폐지됐고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전락했습니다. 옵셔널 캐피탈 측의 처지가 궁금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회사가 좀 잘 되면은 진즉 만나지 왜 안 만나겠습니까? 저희도 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로서 할 말도 많을 법한데도 언론과의 접촉을 극히 꺼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김경준이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패소를 했죠. 국내에서 김경준이를 고소할 때는 다스 부분한테 140억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런데 돈은 가져가잖아요. 우습지요. 저도 참 실소가 나와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세상에 참 대나 천지의 연유도 있구나 싶어요.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내두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겠어요? 하겠다는데. 옵셔널 캐피탈은 다스와 김씨 남매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